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나고 기말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이 좀 편안하게 영상으로 요 설명회를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하나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이번에 하나고의 원서를 쓴 친구들, 자, 이런 친구들을 혹시 주변에 그런 아이들 어떤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닉네임이요. 하나고의 남자라는 닉네임을 저는 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자, PPT를 보시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고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과정, 또 영어 교과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고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이 가면 좋을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현재 대치하고 목동에서 하나고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제 닉네임이 이제 하나고의 남자라는 닉네임을 쓴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학교 말고 오로지 하나고에만 집중해서 이제 하나고 수업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영어 컨텐츠 연구소를 제가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고처럼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교재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아닌 이렇게 이제 원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는 시중에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교재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해마다 다른 원서 교재들을 채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원서 교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원서 교재에 대한 어떤 문제죠. 자, 문제와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 연구소도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들이 추천하는 하나고 전문가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고 수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하나고 8기부터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학년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14기입니다. 14기. 그러니까 8기부터 14기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쭉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업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있던 학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야, 하나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수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외고 쪽 수업은 해봤지만 전국적인 자사고 수업은 제가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고니까 이게 외고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대원이나 한영외고 같은 수업은 했지만 자사고 수업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있겠어라고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2017년도에 처음 8기 학생들 수업을 제가 진행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학년 심화영어 독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썼던 교재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8기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영어 독해 시간에 썼던 교재가요. 계몽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책. 자,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 작성하신 책이고요. 그 책으로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심화영어 독해 시간에 썼던 겁니다. 약 한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고요. 그거를 한 학기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책의 내용은 철학책이고요. 계몽주의 책이고 또 원어민들 중에서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의 1학년 학생들이나 2학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교재였고요. 제가 보기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본다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외고 수업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대원외고, 한영외고 수업도 이런 책은 쓰지 않는데 도대체 얘네는 뭐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 하나고 수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이 이게 정말
이 친구들은 엄청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2년이 돼서 17년부터 제가 수업을 쭉 진행해 왔고요. 20년부터 올해 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전교 1등을 좀 배출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셔서 제 수업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제가 이제 전교 1등 배출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은 1학년 기준으로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 6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년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좀 지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교 1등도 4년 연속으로 배출했고 1, 2등급도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1, 2등급 좀 많이 받게 됐고요. 제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험이라고 이제 어머님도 보통 말씀하시는데 600명, 정확하게 606명이 제 휴대폰에 저장돼 있습니다. 8기 친구들부터 14기 친구들까지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606명의 친구들의 경험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아이들한테 하나고에 입학했을 때 너희가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조언들을 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고 전문가라고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길었나요? 네, 소개를 좀 드렸고요. 요걸 보시면서는 이 친구가 제가 하나고에 관해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오랫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한눈 팔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고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기준이고요. 올해. 자, 지금 보시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4년간 경쟁률이 보이실 겁니다. 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쟁률인데요. 자, 올해 이 순위는 제가 2024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사실상 전국 단위 자사고의 부동의 1위는 외대국어였습니다. 자, 2021년, 22년, 23년까지는 외대국어가 1위였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나고가 1위 했었네요. 하나고는 해마다 만년 2위였어요. 보이시죠? 1.9, 2, 2.45 만년 2위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네,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 1위를 찍었네요. 2.84인데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점대 중반까지도 경쟁률이 좀 올라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고, 외대국어, 산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학교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고가 처음으로 경쟁률이 1위를 좀 찍었습니다. 자, 올해는 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자, 입시 실적 한번 보시면 입시 실적은 아시는 것처럼 6년간 전국 1, 2위인데요. 이게 왜 1, 2위냐면 한 번 2위 했고요. 2019년에 그 이후로 2023년까지죠. 아직 올해 결과는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올해 건 아직 안 집어넣습니다. 23년이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19년을 뺀 자,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자 수는 1위였습니다. 2019년을 제외한다면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모르겠지만 뭐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 1차 합격자 수가 네. 1차 합격자 수가 네, 6년간 1위에서 2위. 네, 5년 동안으로 기준을 본다면 전국 1위였다는 학교. 그만큼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고는 이 학생 선발에 강남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실시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예전에 하나고에서 언론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죠. 자, 그 지역의 학생들은 선발 인원의 20% 내에서만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는 사실 뭐 학교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강남 3구에서 너무 그 학력이 높은 친구들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좀 지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한 40여 명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타 지역, 강남 3구 지역의 학생들의 선발 인원은 좀 적은 반면에 타 지역들은 괜찮습니다. 양천구도 한 구에서 23명에서 25명 정도입니다. 여기는 세 구가 합쳐서 40명이지만 여기는 한 구에서 20명 남짓 이렇게 갑니다. 자, 노원구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남 3구 쪽의 학생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사실은 이제 관계자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남 3구 쪽에 있는 친구들은 각 학교에서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 정도만 사실상 갈 수 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3구가 좀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교권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서 가는 친구들의 학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좀 뛰어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고 교과과정 중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뭐냐면 최고 수준의 전문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자,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예를 들면 AP 계열 과목,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학 선이수제라는 과목이죠. 자, 이런 AP 계열의 과목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정도의 학교 정도만 사실은 AP 계열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진이라든가 학생들의 역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AP 수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고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자신 있게 탑티어급의 선택 과목이 개설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수시에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1인 2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주 4일간 월, 화, 목, 금 이렇게 주 4일간에요. 1인 2기 의무 참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 하나, 예술 활동 하나를 의무적으로 주중에 4번 하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죠. 9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체육 2번, 예술 활동 2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공부할 시간도 모자른데 굳이 체육과 예술 활동까지 굳이 예술은 보통 이제 악기나 뭐 미술이나 이런 쪽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좀 있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체력도 증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가 이따가 좀 뒤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 5번째 특징으로 보신다면 토론과 발표 수업, 기숙사 생활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의 극대화 전략을 갖고 있다. 자, 하나고 학생들은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자, 일반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은 보통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귀가가 가능합니다. 집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고는 그게 안 돼요. 주말에도 뭐 어떤 종교 활동 때문에 몇 시간 잠깐 외출하는 거 외에는 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달 동안은 학교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갇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와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자, 6시 37분에 기상 알람이 울립니다. 자, 그래서 23시 30분까지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저희가 보통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야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6시 반에 눈 떠서요. 밤 11시 반까지는 학생들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자, 11시 반에 자기주도 학습이 끝나고 기숙사 와서 씻고 정리하면 12시 반이죠. 보통 학생들이 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나고 학생들은 수면 시간이요. 평균 6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한 달 내내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학교다라는 부분 좀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발표 토론식 수업과 수행평가가 강화되어 있다. 자, 수행평가의 비중이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영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50%가 수행평가 점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40%, 적은 학교는 30%입니다. 자,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수행평가의 비중을 40%로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는 수행평가는 40% 하는데 무늬만 수행평가지 그 수행평가 점수는 거의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사실은 지필고사로 거의 사실상 성적이 결정이 됩니다. 수행평가가 40점이긴 한데 예를 들면 기본 점수가 35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늬만 수행평가지 사실상 수행평가의 의미가 없고 거의 지필고사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필고사만큼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고 교과 과정을 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22학년도 건데요. 23학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게 필수와 선택 이렇게 있는데요. 요 필수가 뭐냐면, 하나고에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학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어는 10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학, 영어, 한국사 쭉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쭉 듣고 나면 나머지는 학생 자율 선택으로 92에서 106단위를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180단위 중에요. 대략 한 80단위 정도는 공통 과목을 듣게 되고요. 나머지 거의 한 100단위 정도에 되는 수업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필수 단위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걸 채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선택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꼭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요.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하나고에서만 실시하는 정책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교과목 중에 영어만 1학년 때 졸업 필수 학점이 완성된다. 즉, 1학년을 1학기, 2학기를 다 공부를 하면 10학점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자, 다른 과목, 국어나 수학은요, 1학년을 전부 들어도 10학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국어나 수학의 10학점을 채우려면 최소 2학년 1학기까지는 다 들어야 10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뭐 단위수가 적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까지 들어야 졸업에 필요한 필수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1학년 때 20학점이 끝납니다. 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영어만 1학년 때 10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만들었을까요? 자, 다른 전국 단위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1학년, 2학년을 영어를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고는 이론적으로는요. 1학년 때 영어를 들으면요. 2학년, 3학년 때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특이한 것은 영어는 1학년 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충족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하게 영어만 그렇습니다. 자, 1학년 때 영어 필수 단위 10단위 모두 충족한다. 자, 그리고 2, 3학년 때는요. 영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 자, 수학도 선택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과학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AP 과목 같은 자, 이런 과목들에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학년 영어 과목 수강 여부는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영어를 듣고요. 굳이 나는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어를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자,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자, 이렇게 AP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몇 학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을 개설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학교에서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생님들 수업하실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 AP 과목은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가 영어고요. 시험도 영어로 치러지게 됩니다. 한국어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한국어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수업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이 되는 학교들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AP 과목들을 2학년 때 좀 들어주면 상당히 조금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에 유리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하나고가 수시 입학 성적이 전국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5년 연속 전국 탑인데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고에서 개설되는 선택 과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학교에서도 선택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그 탑티어급의 개설 과목들, 그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런 과목들을 들음으로써 다른 학생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학생부 종합을, 그러니까 학생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목을 들을 거면 굳이 2학년 때 영어 과목을 사실상 안 듣고요. 이런 과목에 양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 듣냐면 3학년 때, 고3이 됐을 때 다시 영어를 들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계열이라든가 뭐 자기가 그
어떤 대학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1학년 때 영어 성적만 잘 관리하면 영어 성적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 1학년 때만 영어를 잘 버티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고는요, 1학년이 영어가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영어에 모든 걸 집중해서 1학년 때 다 끝내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다른 과목 대비 1학년 때는 영어에 대한 어떤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영어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언제? 1학년 때는. 근데 1학년만 지나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1학년만 지나면 너희들 그때부터 꽃길이 열려. 꽃길만 걸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꽃길은 뭐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2학년부터 또는 3학년부터는 영어가 전부 다 선택 과목입니다.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필요하면 선택, 필요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1학년까지는 의무니까 다 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10단위, 1학기 5단위, 2학기 5단위. 매일 영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무계열 선택형 교육과정. 사실 이 교육과정은요, 저희가 이제 지금 2028학년부터 수능이 개편되면서 교육과정도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고는 그 전부터 이미 2028년을 대비해서 교육과정이 개편된 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선택 과목을 이미 하나고는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선택 과목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2028학년도의 어떤 그 교과 과정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고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름에 영어로 학술 논문을 작성해서요. 보통 해외 참가자가 매년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와서 대규모로 같이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름방학 시점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의 교류도 늘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표를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린 거냐면, 제가 목동에 있는 학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자, 양정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보시게 되냐면, 여기 표준 편차라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평균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A, B, C, D, E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이 A 컷이 90이다, 85다, 이거는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컷보다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십시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값이 보시면 자, 10단위 후반, 20단위까지 가죠. 20, 17, 23, 21. 자, 표준 편차 값이 크다라는 건 학생들 사이의 실력의 편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 값이 크다? 그러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이시죠? 네. 양정고등학교,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대략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다른 학교 볼까요? 자, 잘하시는 단대부고죠. 네, 강남 지역 진학 성적은 거의 최상위권. 네, 의대 입학생 수라든가 서울대 입학생 수라든가 거의 전국 그러니까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 중에서는 거의 전국 탑티어급이라고 보셔도 되는 학교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가 대략 10점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학교는 학생들의 상위권과 하위권의 실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값을 보십시오. 뭐가 다르죠? 자릿수가 다르죠. 자, 제가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양정고등학교 20점대고요. 자, 표준 편차 값이 단대부고는 10점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고는 자, 10점대 초반이나 아니면 한 자릿수죠. 표준 편차 값이 굉장히 적습니다. 표준 편차 값이. 자, 표준 편차 값이 적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학생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 즉, 그만큼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라는 거죠.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학생들 사이의 실력이요,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학생들 간의 격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영어생이니까 네, 영어 교과과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하나고 1학년은요, 영어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예비 하나고 학생들, 자, 또 초등학교까지는 너무 먼가요?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혹시 하나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고는요, 1학년 때 영어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올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고2 때, 고3 때는 영어에 올인할 일이 없어요. 네. 2학년, 3학년 때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고는 1학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1학년만 지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꽃길이 열립니다. 꽃길이.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힘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돌아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학년도 안 됩니다. 자, 1학년 때 졸업에 필요한 10학점을 전부 이수한다고 했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1학기에는요. 영어 3시간, 회화 장문이 2시간이 있습니다. 5단위 수업이죠. 월, 화, 수, 목, 금. 매일 영어를 합니다. 자, 영어 3도요. 선생님이 2분이 들어가시면서 원서가 1이 있고요. 원서가 2가 있습니다. 원서 하나 보기도 벅찬데 원서가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네, 원서가 2개입니다. 자, 내신석자 1에서 9등급을 산출하게 되고요. 자, 2학기가 되면 자, 1학기 때 영어 3 공통 과목이 영어가 2단위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선택 과목이 발생합니다.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화라는 선택 과목이 3학점짜리 선택 과목이 발생합니다. 자, 회화 장문 없고 대신에 선택 과목이 생기죠. 마찬가지 2단위, 3단위, 5단위죠. 여기서 영어는 여전히 똑같이 1에서 9등급의 상대평가입니다.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화는 A, B, C 등급으로 나오는 절대평가입니다. 자, 1학년 때 10학점이 다 끝납니다. 그죠? 왜 굳이 영어만 1학년 때 10학점을 다 끝내냐고요.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데요. 국어나 수학은요, 2학년,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를 들어도 필수 학점을 다 못 채워요. 10학점인데 2학년 1학기까지 들어도 9학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을 다 들어야 필수 학점이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1학년만 들으면 필수 학점이 다 채워진다는 거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과 과정을 짰어요. 왜? 1학년 때 영어에 올인하라고요. 그럼 2학년 때 뭐 할 건데? 선택 과목. 그죠? 하나고에서 가장 강점으로 갖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가장 다양하고 가장 특색 있는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AP 과목 들으면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AP 과목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굳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AP 과목 같은 거 들으면서 충분히 영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에 국한되지 말고요. 영어로 화학도 하고요. 영어로 물리도 하고 영어로 미시경제, 거시경제, world history, 네, 그 세계사 이런 것들 하라는 거예요. 영어가 기반이 됐어요. 자,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것들을 다 했으면 2, 3학년 때는 자유롭게 너희들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학년 때 영어 과목에 대한 비중이요. 타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1학년만 잘 버티면 됩니다. 1학년. 자, 왜 영어만 졸업 필수 학점을 전부 이수하게 할까요?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영어 집중 이수 기간입니다. 자, 1학년 과정에서 영어 중심 교과 과정이 자, 하나고가 5년 연속 서울대 수시 1차 전형 최다 합격을 결과를 이루어내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학년, 3학년 때 굳이 영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2, 3학년 때는 너희들의 학생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고가 네, 5년 연속으로 서울대 입시에서 최상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자 비율인데요. 제가 쭉 보시면요. 자, 명수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200명, 자, 졸업생 200명 기준의 퍼센테이지를 보십시오. 26%, 34% 쭉 나오죠. 21% 조금 23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어쨌든 간에 대략
내신 등급을 보세요. 등급을 보시면요. 대략 한 3점대 중반 초반이죠. 자, 그러니까 서울대 1차 수시 합격 평균이요. 내신 평균을 내보면 3.3등급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신 3.3등급이 서울대 원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요. 못 쓰죠. 어느 학교 내신 3.3등급이 서울대 원서를 쓸 수 있나요? 합격은 둘째 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볼게요. 1차 수시 원서 접수는 보통 얼마나 할까요? 합격자 수가 55명이에요. 그럼 딱 55명만 서울대 원서를 썼을까요? 아니죠. 보통 저희가 원서를 쓸 때는요. 합격자 평균의 2배수, 최소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씁니다.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볼게요. 서울대 원서 100명 썼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시나요? 정원이 200명인데요. 서울대 원서를 100명 썼다고요. 원서를 100명이 써서 합격을 55명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68명, 69명, 70명 정도면 69명,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는 건요. 거의 한 120, 30명은 원서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0명 중에 어떻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대 원서를 써요? 물론 합격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원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보통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면 내신이 3.3등급까지가 합격선인데요. 실제로 원서를 쓰는 건 몇 등급까지일까요? 자, 합격을 보장할 수 없지만 원서,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해 볼 수 있는 내신은요, 4점대 후반까지도 서울대 원서를 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네. 4점대 후반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 원서를 쓴다고요. 물론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3점대 중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일반고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신은 1점대 후반을 넘어가면 사실 서울대 합격 보장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하나고는 지금 1점대가 아니고요. 3점대 중반. 그리고 원서를 쓰는 거는 4점대 중반까지도 갑니다. 아,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네. 200명 중에 그럼 내신이 4점대 후반인 친구들도 서울대 원서를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연대나 고대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원은 훨씬 많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울대를 1차입니다. 이게 최종 합격은 아닙니다. 1차 합격을 이만큼 시켰다는 건 뭐냐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쓴 거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합격자가 많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서울대 지원한 친구의 수가 적은데 어떻게 합격자가 많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많이 지원해서 많이 합격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거죠. 입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죠? 자, 전국 최고 수준의 선택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들, 그죠? 수준 높은 선택 과목과 학교의 다양한 활동, 교과, 비교과, 동아리 활동, 학술 심포지엄. 자, 다 뭐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그죠? 학생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시 입학에서 최상위의 성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요. 굳이 영어 과목에 집중하지 않고요. 본인의 진로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 과목 수강을 통해서 대학에서 뽑고 싶어하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고가 다른 일반적인 자사고에 비해서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입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고를 7년 동안 그 지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겪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를 제가 이제 보잖아요. 제가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 12기 친구 어머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예, 제가 여기다는 못 집어넣는데, 네,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이니셜이 E로 시작하는 이땡 뭐 하는 친구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12기 어머님한테 제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문자를 받냐면 선생님 감사드려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땡 이땡이 네, 사실 이 친구 이름이 이제 은모입니다. 은땡 이 친구가 네, 이번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시 뭐죠? 수능 최저를 만족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드려요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해마다 이제 그런 문자들 어머님들이 이제 주셔서 이제 봤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딱 느끼는 거죠.
뭘 느끼냐면, 이 친구가 1학년 때 어땠지? 1학년 때 얘가 서울대 경영까지 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신 성적이. 왜냐면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니까 저는 알잖아요. 이 친구 1학년 때 어땠는지. 이 친구가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면서 제가 이제 그 합격생들 뭐 축하한다. 제가 이제 뭐 기프티콘도 쏘고 막 그럽니다. 합격 축하해. 막, 서울대 그 과자 믿고 인증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막 이런 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문자로 뭐 카톡으로 뭐 주고받긴 하는데. 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1학년 때 내가 가르쳤던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친구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이 친구를 그만큼 성장시켜줄 수 있는 뭔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어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영어 교과과정 아까 보신 것처럼 영어 1학기 때는 자, 원서 1과 2가 있다. 원서를 한 권만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서가 2권입니다. 자, 2학기 때 가면 당연히 원서가 2권이죠. 왜? 영어와 영미문학, 영어와 영어권문학 다 원서입니다. 자, 내구인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막 여러분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고는 1학년은 영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 대신 2학년, 3학년 가면 조금 편해져. 조금 편해져. 특히 이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때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5년간 등급별 성적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평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면요. 1등급 컷을 보십시오. 굉장히 높죠. 98, 98, 98, 97.3. 2등급 컷이 92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죠. 자, 어느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그냥 영어는 A 받습니다. 그죠? 점수 안 나오잖아요. 점수 안 나오고 그냥 A만 나오죠. 자, 90점이 넘어가면 A예요. 자, 그 생각으로 하나고를 가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왜? 92점인데 2등급이에요. 90점이 넘었는데 아이가 2등급인 거.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B를 받은 거예요. B를. 엄마 나 90 넘겼어. 그래서 A야. 근데 90 넘겼어. 근데 나 B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현타가 옵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는 제가 눈에 얘기합니다. 야, 하나고시 영어 2등급은 굉장히 잘하는 거야. 영어 1등급은 신의 아들, 신의 딸만 받을 수 있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은 2등급이야. 라고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친구도 처음 딱 가서 충격을 받죠. 왜? 90점이 넘어오는데 2등급이에요. 심지어 좀 쉬웠을 때는요. 90점인데 3등급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전교생 기준으로는요. 보통 하나고는 반이 8개 반입니다. 영어가 분반이 돼서 8개 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8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반의 1등들만이 1등급을 받습니다. 한 반에 한 명 있습니다. 1등급은. 한 반에 한 명. 자, 2등급까지 받는 친구들이 반에 3등까지가 2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반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 친구들이 한 명이 1등급.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친구들이 뭐라 하겠냐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고시 영어 1등급 받아? 쟤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제 인간이 아닙니다. 신계입니다. 인간계가 아니고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맥스의 점수는 2등급입니다. 2등급만 받아도 아이들은 우아합니다. 우아. 이렇게 되죠. 보통 아이들이 받는 게 4등급, 5등급이 뭐 일반적이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200명 중에서 반에서 한 3등까지 하면 2등급 받는다. 이거 쉽지 않다. 자, 근데 수능 영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요.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죠. 3월에 수능 모의고사를 짠 하고 보면 3월 달에 보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가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데 그 쉬운 시험 보면요. 1등급이요. 180명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보는 수능 영어는 하나고에서는 카운팅도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너 영어 몇 점이 안 물어봅니다. 왜? 180명 1등급이라니까요. 물론 비공식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을. 한 2등급이 한 10명 내외 있대요. 뭐 3등급 이하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5명 이하. 그러면 수능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정원의 90%가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영어 내신은 5등급, 4등급, 6등급이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격차가.
그러니까 수능 영어 2등급 이하 학생이 희귀하고요. 하나고 영어 수준의 이제 냉정한 현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잘하지만 내신으로 가면 아우 한참 내려간다. 자, 수능 영어 1등급인데 내신은 7등급, 8등급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영어 평가 방법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그 학교에서만 공개하는 자료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자, 이게 2023학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14기인데요. 올해 친구들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대략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반영 비율은요, 50%입니다. 자, 25점, 25점. 그리고 수행평가가 50%가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그죠? 10, 20, 20. 이렇게 해서 이게 토탈하면 총 100점입니다. 100점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50점, 50점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라고 본다면 수행평가가 무려 일반 학교 대비 50%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수행평가가 한 40%고 지필고사가 60%입니다. 근데 하나고는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자, 지필과 수행을 똑같이 맞췄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수행평가는 명목상의 수행평가고 실질적으로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점수 다 줍니다. 자, 40점 만점이면 기본 점수 30, 한 4, 5점은 깔고 들어가죠. 33점. 제출만 하면 한 30점. 남의 거 좀 대충 짜집게 썼으면 한 30, 한 2점. 이렇게. 하나군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수행평가 굉장히 깐깐하게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수업 중 활동, 교사, 관찰, 기록. 요거는 그냥 주는 점수입니다. 10점. 이거는 그냥 줍니다. 자, 그리고 발표하고요, 에세이 작성이 있습니다. 발표하고 에세이 작성 20점, 20점인데요. 보시면 중간고사가 25점, 기말고사가 20점이에요. 에세이를 잘 쓰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20점, 25점이잖아요. 반응 비율이. 그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필고사를 굉장히 잘 봤어요. 지필고사를 잘 봤는데 에세이를 못 쓰면요, 점수가 확 떨어지죠. 왜냐면 하나고의 수행평가는 그냥 주는 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딱 요거 10점. 참여. 수업 시간에 찍히지만 않으면 받는 10점. 저 10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저거 외에 발표와 에세이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깐깐하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행평가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시험만 잘 봐갖고는 하나고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요건 다른 과목입니다. 요거는 영미문학이라는 선택 과목의 점수인데요. 마찬가지로 50% 반영하고요. 중간기말고사. 자, 지금 보시면 수행평가를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mock trial. 뭐가 있죠? 모의 재판이 있습니다. 모의 재판을 합니다. 연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극. 평가 방법 연극. 자, 수행평가를 연극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시는 고등학교 중에 우리 이번에 수행평가 연극으로 해. 라는 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연극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씁니다. 에세이 뭐 마찬가지 10점, 20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연극도 20점. 이 연극은 발표입니다. 네, 수행평가 때 발표하는 건데요. 그러면 열심히 연극을 준비해서 연극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모의 재판도요. 점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룹으로 할 때 배점 30점이고 개인으로 할 때 70점을 딱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배점이 30, 28, 20 이렇게 있고요. 70점, 63에서 69점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수행평가 채점 기준인데요. 스크립트를 읽지 말라고요. 응? 연극이라면서요. 그죠? 연극인데 왜 스크립트를 읽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Students spontaneously not reading the script. 스크립트 읽지 말라고. 너 보고 있는 거? 너 그거 안 돼. 자, The language is spoken by the student was fluent. fluent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자, 문법과 어휘 당연히 잘 써야 되죠. correct하고 idiomatic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네가 발표해야 돼. 자, 그리고 pastoral, supported refutation. 반박과 그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영어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회화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얼만큼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의 재판이잖아요. 모의 재판. 모의 재판이니까요. 뭐 예를 들면 검사와 변호사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야 되죠. 무죄다, 유죄다. 그거를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무죄고 이게 왜 유죄인지를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요. 그게 얼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힘들죠. 수행평가가 그냥 무늬만 수행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중간고사 문항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볼게요. 22년 거와 23년 건데요. 다른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세이가요. 짧은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풀 에세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10점짜리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짜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이 하나 잘못 쓰면 10점이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2023년에는요. 풀 에세이는 아니었고 패러그래프 에세이였는데 두 문항이었고요. 자, 15점이었습니다. 15점. 자,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에세이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영작 시험 또는 기껏 써봐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그런데 하나고는요.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수행평가도 물론 쓰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짧은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만큼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상상 초월로 좀 어려웠는데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하나고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세 번의 시험을 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적응이 되잖아요. 아, 하나고 학교 시험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에 적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에 적응을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1학년 1학기 때 냈던 그 수준으로 내면요. 아이들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워낙 빠르게 진화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그래서요. 시험 문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2학기를 임하면 망합니다. 자, 이걸 절실하게 보니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얼마 전에 끝난 기말고사인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듣기평가입니다. 듣기평가. 아, 하나고는요. 특이한 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는 듣기평가가 없죠. 학교 시험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니까요. 근데 여기는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듣기평가인데 일단 렉처를 듣습니다. 요 렉처를요. 1학기 때는 선생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즉흥으로 들려줬어요. 자, 렉처를 듣고 나서 물으면 답변합니다. 자, 퀘스천 근데 보시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보통은, 자, 우리 아이들이 탭스 공부를 하든, 터플 공부를 하든, 자, IBT에도 렉처가 있습니다. 근데 IBT에 나오는 렉처는 객관식이죠. 그냥 듣고 고르면 됩니다. 맞는 답을. 그쵸? 근데 이거는요, 서술형이에요. 강의를 듣고요, 서술형 답을 써야 됩니다. 자, 펠릭스의 의견을요, summarize 하는 거예요. 자, 네가 그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쓰라는 겁니다. 펠릭스의 의견을 듣고 펠릭스의 의견을 기술하면서 네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기술하되 왜 그런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를 서술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의 그 주장은 paraphrase가 돼 있어야 되고, 자,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마라.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들었던 얘기를 나의 언어로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략 5줄 정도. 근데 이 센텐스의 기준이요. 마침표가 있으면 센텐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한 문장이 아니고요. 긴, 만연체라고 하죠. 긴 한 문장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한 문제 쓰는데 단어 수가요. 한 100단어쯤 됩니다. 그러니까 100단어쯤으로 쓰는 겁니다. 단순히 논술형, 네, 또는 뭐 주관식, 뭐 빈칸 채우기, 영작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요. 객관식을 풀고 그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써야 되는 서답형이 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글이 2개가 있습니다. A지문, 한 150단어. 제가 여기 지문, 이게 화면이 작아서 제가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150단어짜리 A지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20단어쯤 되는 B지문이 있습니다. 두 지문을 비교합니다.
두 지문을 비교해서요. 자, 보시면 어떤 지문이 자, 요 내용에 관해서 더 효과적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A 지문과 B 지문 중에 A가 더 효과적이다. 아니다. B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놓고 뭐 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유를 쓰는 겁니다. 왜 A가 효과적인지, 왜 B가 효과적인지를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그죠? More effective summary를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summary를. 그죠? 자, 좋은 summary의 기준에 입각해서 쓰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 4문장 정도. 근데 4문장이 짧지 않습니다. 짧은 4문장으로 이거를 증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좀 긴 4문장으로 쓰겠죠. 제한은 없습니다. 문장 수만 4문장이면 돼요. 단어 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긴 채로 씁니다. 이것도 한 80단어 정도 되겠죠. 이걸 써야 돼요. 단순히 외워서 쓰는 게 아니죠. 왜 A가 더 효과적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점수 부여가 안 돼요. 이런 거를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 그 50분이나 시간 동안에 써야 된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4번인데요. 그 지문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이 하나 있고요. 다음 지문을요, 2가지 조건으로 paraphrase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요, 바꾸는 게 지문의 내용을 일정 부분을 바꾸는 건데요. 자, former academic piece of writing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요, 지문이 나와 있고요. 지문에서 잘못된 부분, 어법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즉, 틀린 거, wrong이죠. 틀린 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게 일반적인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한학원은 굉장히 특이한 걸 물어봐요. 왜? 틀린 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 more academically appropriate vocabulary죠. 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더 적절한 어휘로 바꾸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얘를 더 세련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논리적인 어휘로 바꾸라는 거예요. 틀린 거는 올바르게 고칠 수 있지만 이걸 더 세련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이시나요? 8점짜리예요. 8점짜리. 지문을 보고 여기선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죠? 학구적인 느낌을 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특이하죠. 틀린 거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되냐?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까지 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만 지나면 꽃길이 열려요. 왜? 2학년 땐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되잖아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이 아이들한테는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1학년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에 여러분이 모든 영어에, 나의 모든 영혼을 1학년에 다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때는요,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1학기 때 그 서술형 정답의 길이가 요게 이제 샘플 앤서입니다. 사실 이거 모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샘플 앤서만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선생님 원하는 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보시면 기준 6점, 6점, 3점, 15점짜리입니다. 자, 15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이죠, 뭐. 100점 만점에 15점짜리 물론 날아가진 않겠죠. 뭐라고 쓰니까 기본 점수를 부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15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의 서술형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영작이 아닙니다. 에세이 문항이에요. 에세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단순히 나 영어 잘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요.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네가 쓴 그 답이 채점자인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답이어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쉽습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왜? 아이들이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쉽게 뭐 강남권이든 뭐 목동이든 서울 지역 어느 지역이든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작이에요. 틀린 부분 고치는 거예요. 에세이스라고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수행평가가 아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짧은 패러그래프 에세이, 자신의 생각을 쓰는, 왜냐면 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답을 선생님이 다 채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에세이 중요성인데요. 제가 이거 작년 1학년 친구입니다. 2022학년도 여기 보이시죠? 2022학년도 하나고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쓴 이제 저랑 나눈 톡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세이의 중요성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영어 시험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부담이 정말 컸고 특히 최땡땡쌤 에세이 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대로 된 형식도 못 갖추고 썼어요. 에세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께서 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연습을 시키셨는지 알 것 같고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해야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글을 쓰는 게 중요한지를 느끼고 저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죠.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그 14기, 23학년도 14기 친구랑 제가 나눈 카톡입니다. 자, 올해 기말고사 어땠니? 딱 보시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자, 얘도 보시면 시간에 엄청 쫓겨가지고 서술형 하나를 못 썼어요. 서술형이 다 길게 쓰는 것에 시간이 촉박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시간이 부족하다. 100권씩 다 풀고 저 서술형을 써야 돼요. 50분 안 해요. 언제 쓰냐고요. 받자마자 그냥 막 쭉쭉쭉쭉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못 씁니다. 못 쓰고 냈다잖아. 다 같은 얘기 하죠? 영어는 정말 시간 부족이 레전드였어요. 보이시나요? 다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 지금 13기 친구입니다. 14기 친구입니다. 23학년. 전부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시간이 부족하다. 왜? 글을 쓰는데 생각만큼 빨리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보이시죠? 네. 자, 하나군은요.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요. 일반적인 학교랑은 다릅니다.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군은요. 서술형에서 충분히 난이도를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서술형에서 충분히 변별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학교가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네. 자, 하나고 영어 준비하기. 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지금 올해 이제 하나고 원서를 낸 친구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일단 수능 영어는요. 마스터하고 가십시오. 자,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중등 시절에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등 시절에 수능 준비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고 와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수능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요. 수능 수준의 어휘는 너무 기본이에요. 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냐면 객관식 틀린 친구 중에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이 뭐냐면요. 보기. 지문은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요. 지문의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밑에 보기가 해석이 안 돼요. 보기가. 윗글의 내용과 윗글을 읽고 나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보기가 해석이 안 돼요. 왜? 보기에 나오는 그 단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수능 수준 이상의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에세이. 자, 제가 저 뭐라고 엑스플레인하냐면 글짓기 하지 말라고 했죠. 글짓기. 글짓기 하지 마십시오. 자, 무슨 말인가요? 일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에세이는요.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플루언시가 좋은 친구들 있죠. 나 영어 잘해. 나 말 잘해. 나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 잘 써.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쓰는 그 글쓰기가요. 논리적인 글쓰기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일기를 잘 쓰는 친구 물론 좋긴 하지만 네, 하나고에서 원하는 성적, 하나고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너의 그 표현에 얼마나 논리적인 성향, 논리성을 갖고 있는지가 하나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좋은 점수가 안 나가요. 너 표현이 굉장히 좋다. 단어 잘 쓰고 어법도 잘 맞아. 그래. 아주 글을 잘 썼다. 근데 논리적으로 나는 설득이 안 돼. 난 너의 답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점수가 깎여요.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 자, 프레젠테이션 기회 될 때마다 연습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발표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수업 시간, 매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표 연습 많이 해두시면 좋고요. 자, 어휘 학습. 무조건 수능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이도 어휘 학습.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휘까지는 무조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올해 1학년
2학기에 그 영미문학에 썼던 교재가 뭐였냐면요. 앵무새 죽이기란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책이죠. 앵무새 죽이기. 자, 앵무새 죽이기, 이게 그 교재가 짧지 않습니다. 조금 좀 긴 내용인데요. 한국 책으로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아이들이 쭉 읽고 강독하고 그걸로 이제 시험을 보고 발표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영어 표현이요. 이게 쓰여진 게 1930년, 40년대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사투리가 나와요. 미국 남부 지방의 사투리. 그리고 지금은 쓰지 않는 고어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왜? 그런 거 시험에 문제 내니까요. 자, 그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어휘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어휘들 정리하느라고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이해되시죠? 요즘 나온 책들은 요즘 말로 쓰여져 있지만 예전 고전은 옛날 말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휘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책을 막히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에서 막히면 안 돼요. 어휘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문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다르게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어법 정도를 대비하는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중2 이하라고 한다면 중2 이하부터 뭐 중1, 중2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1, 중2라고 한다면 원서 독해 저는 꾸준히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서 독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다가 엄마 이거 나 너무 힘들어. 그만 볼래. 나 이거 보다가 너무 힘들어. 그만 볼래. 그거 하지 말고요. 힘들더라도 참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노력해서 끝까지 한번 완독하는 연습을 좀 시켜주십시오. 원서 독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터플 지문 많이 보고 탭스 지문 많이 보는 거 물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문학 작품 하나 또는 비문학에도 상관없습니다.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훈련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자, 그리고 어휘 학습. 이게 어휘를 눈으로만 외우는 거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됩니다. 자, 반드시 말로 하는 어휘 학습 시켜주시고요. 최소한 2년 정도의 선행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중3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고3까지. 네, 중1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영어는 한 2년 정도 선행해서 어휘 학습을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영어 학습.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Reading, writing, speaking, vocabulary, grammar 모든 영역을 다 시켜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하나고 입학을 하시면요. 영어 능력자들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기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1기였는지 10기였는지 9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하나고의 네이티브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제이슨 쌤하고 제레미 쌤 그 두 분 계신데요. 어떤 한 친구가요. 네이티브 선생님도 전부 다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요. 한 친구가요. 그 네이티브 선생님한테 뭐 했냐면요. 당신 영어가 틀렸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이티브 선생님이고요. 미국 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신 선생님인데요. 그 네이티브 선생님한테 당신 영어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야. 그거 표준은 아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영어 능력자들 항상 초월입니다. 그냥 네이티브 선생님들하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해요. 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입학을 했습니다. 네이티브 선생님 수업 진행하시죠? 자, 보통은요,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그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말을 천천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쉬운 어휘를 써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하나고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냥 미국의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수업하시는 거 보시면. 미국 고등학교나 이게 한국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교실인지 미국 고등학교 교실인지 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수업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냥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처럼 그냥 수업 진행하세요. 너희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니까 내가 영어를 좀 쉽게 해줄게. 죄송한 얘기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도 아니고 3월달 지나면요. 아이들하고 조금 친해지시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 스타일로 수업하세요. 자, 그게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편안하게 절대로 그렇게 수업 안 하세요. 진도 그냥 쭉쭉쭉쭉쭉 뺍니다. 포인트만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고는. 자, 이건 뭐 내국인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고 발표하는 수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자들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보시면 되고요. 자, 수행평가 잘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행평가가 영어 성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하나가 어떤가요? 와, 영어 장난 아니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영어 장난 아닙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 1학년만 잘 버티시면 돼요. 1학년. 네. 영어 잘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 가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네. 1학년만 잘 버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학교생활. 학교생활 준비도 잘 하셔야 되죠. 기숙사 생활, 야간 면학 시간, 주말 면학 시간. 자, 적응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형 학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참가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아리 활동, 발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야 됩니다. 자, 또 네 번째는요. 중학교 시절과 사뭇 다른 성적표. 자, 중학교 때 내가 전교 1등이었어, 2등이었어. 그런 친구들이 다 와요. 각 지역 중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 다 모여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 5등 넘어가는 친구가 하나고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굉장히 중학교 때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놨으니 내가 받는 성적표는 중학교 때 내 성적표랑 많이 다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당연한 일입니다. 중학교 때 나 전교권이었는데 하나고에서는 전교권이 아니고 중위권이야.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네, 의지가 결연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기숙학교에 적합한지, 공동체 생활과 자기주도형 학습이 적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입학을 좀 결정하십시오. 자, 올해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중간에 드랍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나요? 끝나고 학교를 자퇴하고 일반고로 전학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학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요. 기숙사 생활하고 이 면학 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했어요. 아이가 중학교 때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갔더니만 4인 1실 기숙사를 쓰래요. 그런데 좀 예민해요. 누가 뭐 밤에 시끄럽게 하거나 좀 소리를 내면 잠을 잘 못 자요. 또 밤 11시 반까지 가둬놓고 공부를 시켜요. 네.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편한데 이렇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압박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걸 시켜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 친구가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 그냥 간단하게 톡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학교 생활 근데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늘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 1학기 때는 좀 적응하는 게 어려울 거야. 제가 크게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제 격려하는 말로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 학교 생활 적응이 안 돼서 결국에는요.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보통은 성적이 안 나와서 전학 가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 학교 생활 적응 부적응 때문에 전학을 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친구가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친구가 전학 가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이 친구한테 좀 더 많이 격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생활하는데 조금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저는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지 그렇게 생활을 힘들어하는지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듣긴 했어요. 학교 생활 적응하는 거에 기숙사 생활, 같이 공동체 생활 적응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제 영어에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수업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카톡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랑 있다 보니까 저랑 떨어져 있잖아요. 매주 나와서 제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카톡을 정말 많이 해요. 제 취미가 카톡이에요. 맨날 카톡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이들하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이제 하나고 강의 7년 하면서요.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랑 카톡을 많이 한 친구 중에서 전교권에 들지 않았던 친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하루에요. 시험 기간 될 때 하루에 톡
확인하고 톡에 대한 답변해 주는 게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예, 아무것도 못 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카톡에 대한 답변만 합니다. 굉장히 카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질문이에요. 질문. 자, 저랑 질문 많이 했는데 내신 성적이 안 나왔다? 저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질문이 많은 친구들 내신 성적 잘 나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뿌듯하게 보람을 느끼는 건 이론톡을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딱 끝나고 아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하나고 생활 부분에서도 선생님께 의지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친구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다 따라갔던 친구예요. 성적 물론 당연히 잘 나왔죠. 또 이 친구가 영어적인 부분 외에요. 학교 생활 부분에서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선생님 이런 동아리 저한테 맞을까요? 저 이번에 이렇게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을까요? 저 교우관계 이런 좀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전에 니네 선배들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선배들은 이렇게 준비했어. 그 동아리는 이런 게 좀 특징이 있어. 네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학교 생활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조언들이 이 친구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톡을 할 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하나고 전문 영어 선생으로서 오랫동안 하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 많은 선배들과의 갖고 있던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람을 좀 많이 느낍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밴드로 수업이 진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업은 보통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보통 이렇게 수업을 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연구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컨텐츠 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고는 보통 이렇게 이제 원서 교재이기 때문에요.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소설, 비문학, 영자 신문, 기사,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머티리얼들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평가 문항집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재에 대한 문제들을요, 사람이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 혼자는 이걸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컨텐츠 연구소를 제가 작게나마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고 학생들 전용으로 올해 어떤 교재가 선정이 되면 그 교재를 제가 이제 연구 조교들과 열심히 분석해서 그 교재에 대한 문제들 만듭니다.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고는 서술형, 에세이 문항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안을 쓰면 그거에 대한 첨삭을 해서 제가 다시 보내줍니다.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 연구소를 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영어에 대한 어떤 좀 스페셜한 학교들은 이런 컨텐츠 연구소에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줍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렇게 아이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보시면 하나고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고는 하나고 전용 스타일이라는 영어 문제는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요. 그 해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문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고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 1학년에 보통 많이 배치가 되시거든요. 1학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떤 문제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문제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고 전통적인 스타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선생님의 스타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7년 차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파악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뭘 좋아해? 이 선생님은 어법을 좋아해. 이 선생님은 어휘를 좋아해. 이 선생님은 에세이를 이런 스타일로 내는 걸 좋아해. 그런 스타일들을 분석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학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그렇게 모의고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을 위한 밴드 제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밴드를 통해서 제가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날까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한자 세대는 아니라서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 학습 방법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얘기를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학습이라는 단어고요. 여기가 성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학습과 성적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참 중국 사람들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자, 학습이란 말을 잘 보시면요. 배우다 할 때 배울 학의 익힐습이죠. 그러면 학습이라는 건 배워서 익히는 겁니다. 자, 배워서 익히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이게 성적인데요. 적자가요. 쌓을 적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우고 익히는 것을 쌓게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쌓고 배우고 익히고 그걸 쌓아나가는 거죠. 배우는 것과 익히는 과정을 꾸준히 쌓아나가면 뭐가 이루죠? 뭐가 나오죠? 성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죠. 예, 결국에 보시면 배우는 것만 많이 쌓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익히는 것만 많이 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죠.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익혀서 그 과정을 쌓아놓으면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과정을 잘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이는 자기 발전 없이 그냥 습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학과 습을 쌓아야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죠. 6시 37분에 예, 사실 6시 반인데요. 이게 조금 늦춰졌어요. 예, 6시 37분 되면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람이 몇 번 울리냐면 4번 울려요. 아침에 기상 음악이요 4번 나옵니다. 왜? 한 방에 안 일어나요. 아이들이 힘드니까요. 11시 반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길서 돌아와서 씻고 정리하면 12시 반입니다. 사실상 새벽 1시쯤 돼야 대다수 학생들이 잠을 잡니다. 새벽 1시에 자요. 6시 반 정도면 일어납니다. 그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5시간 반, 뭐 사실상 6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4시간 자유시간 주어집니다. 자, 근데 그 자유시간 동안에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뒤에 점심 식사 이후로는 밤 11시 반까지 또 공부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집에도 못 가고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뭐냐면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주말 되면 나는 스트레스 풀 수 있게 가끔 영화도 한 편 보고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 수 있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입시 성적 왜 좋을까요? 좋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친구들 모여 있는 거 플러스 중요한 부분,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한 토론, 발표, 연구 논문 작성, 학생 중심 활동이 어느 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하나고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고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일반고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세요. 왜? 너희들이 다 해. 너희들이 찾아봐.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조사해. 학생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학생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던져주십니다. 그럼 그걸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 이게 하나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3년간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좋은 입성적을 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학생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찾고요.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만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의 열쇠 저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두 번째, 목표를 향한 결단력. 왜? 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요. 워낙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아이들이요. 목표의식을 잃어버려요. 나 이 정도 성적이면 못 갈 거야. 목표를 향한 결단력. 예,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선생님, 저 내신이 생각보다 정말 안 나와요. 괜찮아. 포기하지 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울대 원서를 지원하는 게요. 4점대 후반까지. 4점대 후반인데, 물론 이제 요즘 좀 다를 수도 있지만 4점대 중반까지는 서울대 원서를 써요. 4점대 중후반이 나와도요. 포기하지 말라고. 5점대가 넘어가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실함과 목표를 향한 결단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제 닉네임이 하나고의 남자입니다. 하나고 가르치는 김정현이었고요. 혹시 이제 뭐 제 그 영상이라든가 뭐 설명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하나고 영어라고 검색하시면 제 영상들은 되게 쉽게 검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검색 찾아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했던 설명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나고 설명의 모음이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유튜브에 하나고 영어를 검색하셔서 제가 이제 많이 실제로 했던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영상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우리 하나고 예비 학생들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 학원 브레인밸리라는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치와 목동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 캠퍼스, 목동 캠퍼스, 뭐 상담 전용 부원장 선생님 이렇게 번호 있으니까요. 요 번호로 연락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1월 3일과 1월 4일에 하나고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회 때 오시면 이제 합격생들 전용으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1월 3일 이후에 1월 첫째 주부터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은 다 마치고요. 이후에 이제 Q&A 시간인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Q&A 그 댓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뒤에 나중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고 영어 하는 하나고의 남자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